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도 오늘 좀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자, 여러분들 바로바로 들어오시자마자 하는 거 있죠? 원격 수업 기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출석 체크 해야 되죠. 그래서 출석 체크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교과서 띄울 수 있게 세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도 될까요? 화면 공유 바로 세팅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 단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출석 확인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고려 단원 같이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그 영상 좀 다 켜주시고요, 카메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음 선생님이 오셔서 막 수업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하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볼 겸 이게 잠깐 좀 세팅 좀 하고 같이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잘 지냈죠,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죠? 같이 한번 수업해 봅시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었냐면 42쪽까지 했네요. 42쪽 좀 펴주시고요. 42쪽까지 했고, 자, 43쪽 펴주세요. 자, 이제 할 텐데 저희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왔죠? 어허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잘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학생들을 좀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출석 부르고 이제 하는 것 이게 제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밑줄 친 거 여기서부터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의 영향을 받으며 이게 원 간섭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식입니다. 그래서 원 간섭기 다음이 개혁과 보수 세력의 갈등기.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왕조인 조선 왕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고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집단이 권문세족이다. 그래서 어, 수락 바로 해드리고 자 오늘은 이영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정윤창 학생까지 한 것 같으니까 정재영 학생이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그 고려가부터 시작하는 요 단락 좀 한번 읽어주고 질문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고려가 원의 가수를 받던 시기에 몽골의 풍습이 정재영 고려에 학생. 들어가고 안 들려요 목소리? 예. 목소리 안 들려요? 여기 부분 지금 제가 화면으로 띄워놓은 거 요거 거기 좀 읽어주세요. 고려가 원의 가수를 받던 시기에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들어가 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의 국왕과 관리들은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았고 고려의 관리들은 정수리 부분에 납작하면서 둥근 모양의 발립을 썼다. 벼슬아치나 장사치처럼 말끝의 직업을 나타내는 치도 몽골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하듯 원의 문화는 고려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질문까지. 원 감석 뒤 고려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언어 습관이나 이런 주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몽고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샤브샤브, 네. 몽골에서 영향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와? 27명, 28명이어야 되는데. 자, 반장, 누구 안 들어왔는지 혹시 알아요? 걔네 좀 연락 좀 단톡방에 좀 해서 빨리빨리 좀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하세요. 이게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고 바로바로 예. 걔네들한테 좀 연락해서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진도가 급해서 제가 기다리고 와라 가라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의 간섭과 일원적 국제질서의 강화. 자 여러분들 고려가 그 이전에 국제질서 뭐였어요? 다원적 국제질서였죠. 언제 다원적 국제질서였어요? 송나라랑 요나라가 있을 때, 송나라랑 금나라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 뭐 일본이랑 해가지고 다극적 이런 이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이게 일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나머지 애들 몽골이 다 통일해서 그래서 꼭 좀 알아주시고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에 독립국은 유지했지만 네 원의 간섭을 받았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정동행성을 두고 다루 가치를 파견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밑에 지도가 여기 보시게 되면 쌍성 총관부 자리 그리고 서경의 동령부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자 여기선 안 나옵니다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고 올라와서 제주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었다. 파주, 서경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부마국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마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몽고 같은 경우에는 그 데칸 즉 리더가 죽으면 그 다음 리더를 회의를 통해서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그 부마국이 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UN 안전보장이사회 거기에 세계 2차 대전 승전국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하나 좋고 나머지 다 안 좋은 거죠. 호칭도 안 좋아지고 관제도 낮아지고 그리고 조공도 맞춰야 되면서 힘들었다. 인적, 물적 수탈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러분들 이 매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매 뭔지 알죠? 하늘 나는 그 매인데 이 매를 기르고 잡고 하는 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충렬왕이 그 고려 원종 다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몽고족 그 탄의 딸과 고려 왕이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은 그래도 나름 고려의 자주성과 실리를 위해 노력했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고려 국왕이 정동행성 장관직까지 겸하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려 국왕의 관계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지만 자주적 외교가 약화되었다. 그 이후에는 그리고 원에서 교체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여기 체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321쪽 좀 펴주세요. 나도 같이 필게요. 321쪽. 고려 시대에서 왕 계보도 보이죠? 거기서 보게 되면 충 무슨 왕에서 충렬왕 다음에 보게 되면 충선왕도 있고 충선, 충수, 충해, 충목, 충정 여기 보시게 되면 충자 들어가는 왕 중에서 보시면 재위 기간이 2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재위 기간이 2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먼 나라에서 왕을 시켰다가 왕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올리고. 근데 이 관계가 뭐냐면 부자 관계 혹은 형제 관계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고려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명을 해줘야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3의 변수가 생긴 거죠. 왕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나라랑 이 지금 즉위한 왕이 관계가 좋으면 계속 유지가 되지만 관계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원나라에서 이 왕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는 고려는 고려는 이게 중국, 그러니까 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네. 전과 후, 간섭 전과 후 한번 비교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 국왕의 이 앞에 있는 빡센 거 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요 1, 2, 3이에요. 아시겠죠? 1, 2, 3 아시겠죠? 고려 국왕이기도 한 사람이 정동행성의 장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당시 부마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 이게 얘가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방인 국가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뭐 이런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민왕의 내정개혁.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임금이 솔직히 말해서 쫓겨날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나가게 되니까 고려 왕 중에서 나름 개혁, 큰 뜻을 품은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정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리더 그룹을 부르는 이 명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친원적이었고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도평의 사사라고 해서 이제 관직 기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학생도 계속 메시지 남겨주시고 출석 메시지 학번 이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산과 강이 기준이었대요. 막대한 농장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뭐 한강부터 그다음 밑에 강이 예를 들어 뭐 섬진강 이러면 이렇게 너무 이제 멀긴 한데 어쨌든 엄청 큰 거리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일부 개혁 세력은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대했을 거고 그래서 기황후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런 당시에 파워가 있던 원나라이다 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고려 국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몽골에서 인정을 해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몽골한테 고려 국왕보다 인정을 더 받으면 고려 국왕보다 서열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공민왕 요 연간에 기시성을 가진 여인이 몽골의 황제의 부인이 되고 황제의 그러니까 몽골 황제 원 황제의 아들을 출생해서 실제로 이 아들이 그 다음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집안적으로 보면 가깝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 국왕을 업신여기고 약간 무시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렇게 개혁 정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나라의 입김이 덜 들어오게 하는 거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원나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까
권력의 그 정당성을 부여받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막게 되고요.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기씨 일족을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해서 그 내정 간섭을 하는 그 기구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쌍성 통감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대 관계를 인정하며 국제관계를 안정시켰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무리 원나라가 힘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이 국민왕이 개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억눌렀으면 억압했으면 이 개혁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갈등 상황은 모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분 참 중요해요. 신돈 아저씨. 그래서 나중에 폐가입진이라고 하는 걸 좀 배우게 될 텐데 조선 넘어갈 때쯤에 그래서 그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 옆에 나오는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밭과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기관이다. 아시겠죠? 네. 그 뜻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게 되면 정치도감의 뜻 이런 것들 한번 다 좀 알아주시고요. 네. 정동행성 이문서라고 하는 건 약간의 좀 원과 관련된 걸 하는 곳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밭을 바르게 하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바르게 하는 해방시키는 그런 거였다. 그렇지만 외구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저항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웠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우왕 창왕 때 여러분들 그 외구의 그런 침입과 약탈이 거의 300회 정도 있었대요. 우왕 창왕이 막 이게 막 몇십 년씩 집권한 건 그러니까 50년씩 60년씩 집권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약탈당했다라고 알아주시고, 한편 명나라가 원을 몰아내니까 고려는 명과 국교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명이 오히려 고려를 압박하자 원과 친할 것을 주장하며 내정 개혁에 반발했다. 그래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도 시해됐다. 그래서 개혁은 중단됐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제 이 개혁이 중단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왕이 주도했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사라지니까 그 신하들 내부에서도 편이 나눠지게 됩니다. 개혁을 해서 새로운 고려로 만들어가자. 아니다. 기존 체제가 좋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유지하자라고 했던 관점이 이렇게 격돌하게 되는데, 싸우게 되는데, 갈등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원에서 전래된 성리학으로 수용하면서 고려학자들, 원에서 활동한 이 고려학자들이 성리학을 도입하면서 형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고 우왕 때는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인물 2명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도전과 정몽주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원래 이분 2분 빼고도 뭐 번근 뭐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 많은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이게 이 2명만 알아두시면 일단 핵심은 파악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문세족을 불판했다. 이걸 이론으로 해서 불판했다. 그래서 명과 화친하고 원과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진사대부와 요거를
신흥 무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새롭게 성장한 무인, 네, 새롭게 흥한 성장한 무인이다. 그래서 손잡게 되고 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걸 해서 최영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성계가 그렇게 되고 신진사대부는 그 고려를 유지하면서 할 이 온건파, 온건파가 정몽주가 되고요. 급진개혁파가 급진파가 그래서 하게 되고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가 주례를 근거해서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주례가 뭐냐 보면 이 주례라고 하는 것이 그 주희가 쓴 예법에 대한 설명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법, 제가 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나라라고 해서 그 봉건 시대 그 주나라의 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세계사 배우시면 주나라가 뭔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나라의 예법이다, 아시겠죠? 주나라의 예법이다. 제가 좀 이게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틀렸습니다. 주나라의 예법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급진파는 이제 이런 이상 정치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자 여기다 좀 밑줄 좀 쳤어요. 과전법 시행. 자, 이상과 이 현실적인 개혁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권문세족한테 눌려 있고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눌려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우린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주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과전법이라고 해서 이게 토지개혁이거든요. 전시과를 없애고 과전법을 했다. 이게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권문세족의 이런 기득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정몽주를 비롯한 이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 1392년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려 후기의 대외 의식.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재영 학생이 읽어주셨었으니까 조상우 학생이 자료 1번, 한지훈 학생이 자료 2번 읽을 거예요. 자, 자료 1번부터 시작. 요동에 별도의 하늘과 땅이 있으니 별자리도 중국과 구분된다네.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었던가. 재석의 손자, 이름은 당군이로다. 공주와 혼인하는 은총을 입으니 성대하도다. 황제를 보필하는 이로움이여 몸소 효도를 행하고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았네. 천자의 누이는 대궐을 관장하고 황제의 외손자는 세자가 되었네. 조상의 기업은 다시 빛나고 황제의 은혜는 멀리에서 적시온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하고 2번을 읽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에 대한 겁니까? 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제왕옹기. 자, 봐봐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중국과 구별된다. 아이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옆에 있는 이 핸드폰이 갑자기 이렇게 날뛰었네요. 양해를 좀 부탁하고요.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동에서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꼬리를 우린 요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우리 중국과 달라. 왜 그런 거예요? 이 원간섭기니까요, 여러분들. 몽고식 관제, 몽고식 이름, 플러스 몽고식 복장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엘리트나 이런 지배층의 이런 그 행동 양식이 규제받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우린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자의 누이, 원나라 공주는 대궐을 관장하고 황제의 외손자, 세자가 되었네. 뭐 이런 이 부마국의 지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있는 거죠. 내가 원나라한테 영향받는 건 당연해. 그렇지만 나는 원나라랑은 다른 나라야. 이 생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이 강한 사람한테 난 너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힘 강한 건 인정하지만 너의 그 요구 사항을 충실히 따르겠지만 나는 나만의 정체성이 있어.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자 한지훈 학생 2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동방은 예를 다하여 중국을 섬기면서 누가 천하의 외로운 군주인가를 했을 뿐입니다. 근래 원이 쫓겨나고 명이 천하를 장악하였습니다. 원이 나라를 잃고 와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잠시 목숨을 연장해 보려는 것입니다. 명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원과 통한다는 것을 듣으면 죄를 묻은 군사가 수력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차 무슨 말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왕기라고 하는 책이 단군조선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썼다라는 걸 그냥 메모만 해주시고 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정몽주 선생님이 뭐라고 상소한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원명이 교체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교체된 다음에 명나라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분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성리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유교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관점인 거죠. 우리가 원과 부마국 관계였고 계속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명이 우리와 그 원의 관계를 의심해서 침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비하자 이런 관점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줍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답을 좀 잠깐 적어보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좀 어려운 말로 고려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인정함. 그리고 아이고 주어가 잘못됐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나라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명나라랑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고 이 사대 관계 뭐 내지는 뭐 이런 국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살짝쿵 내려가서 자, 강지훈 학생 3명만 더 시킬게요. 첫 번째 다 썼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강지훈 학생? 앞에를 찾아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칸. 뭐와 식목도감이에요. 그 앞에 그 보시면 이제 이성육품 말고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식목도감이고 또 하나 내려와 있던 거 세로로. 도병마사? 네, 도명마사. 자, 강신범 학생. 네. 강신범 학생께서 두 번째 요 거를 한번 해주십시오. 두 번째 빈칸. 거란? 거란이죠. 그래서 고려의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 그 군사적 갈등은 처음에는 거란,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요동의 지배권을 놓고 명과도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곽건희 학생.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이요. 곽건희 학생 이거 뭐죠? 그다음 세 번째 괄호. 모르겠어요. 곽건희 학생, 그래도 좀 카메라 좀 켜주시고 잘 대답해줘서 고맙고요. 교정도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요거 마지막은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신돈 아저씨가 설치했던 거. 전민 변정도감? 전민 변정도감이죠. 그래서 농장 확대를 하니까 전민 변정도감 만들어서 개혁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과정법이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고려의 사회와 사상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8관의 모습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일단 신분 구성. 이때부터 그 이전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알아주시고,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일단 도자기도 열심히 잘 만들었다 이런 거 좀 알아주시고, 여기 신분 구성 한번 보시게 되면 양천제였다. 아시겠죠? 양인과 천인.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다. 양인은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됐다. 지배층은 넘버 원, 왕족과 중앙 고위관리, 상급 향리와 중간계층. 이걸 중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류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계층. 중인은 조선시대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양인 지배층은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었다. 한번 이 고위관리 찍으면 쉽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문벌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 문벌 분들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제가? 문벌 귀족으로 불리우는 그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상급 향리는 호장 내지는 부호장이 되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급 향리, 향리가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이방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또 그 지방에 부임해서 그 향리가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던. 근데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권한이 강했다.
아시겠죠? 중앙 집권화가 고려도 통일신라보다는 됐으나 조선보다는 안 됐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세력의 권한이 강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 시기보다는 약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포장 보호장이 돼서 행정도 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다. 그리고 이 과거 응시 제한이 없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했다. 신진사대부가 향리 출신이 많았다. 포장에서 향리의 우두머리로 해당 고을 향리들을 통솔하고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신라말 고려초의 지방 호족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호족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이 호족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려 정부의 지방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로.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이 중앙에서 파견한 그 관리의 서포트 기관의 형식으로만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때가 되게 되면 이 향리들의 과거 응시가 상당히 제한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그 방향성 자체가 이게 또 좀 알아주시면 뭐 그냥 변화 자체를 그런 게 막 너무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배울 때 조금 다시 한번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양인은 또 중간계층, 양인의 중간계층은 서리 그리고 궁중에서도 남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중간계층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방행정의 실무였던 이 하급향리 그리고 하급장교 등이 이 중간계층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향소, 부곡 등 특수 지역의 향리는 이 과거 응시를 제한받았다. 워낙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 자체가 여러분들 일반 행정구역과 군인 행정구역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오도 양계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역할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에서는 차별을 안 받는데 특수행정구역에서는 조금 차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표를 좀 그리면서 좀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라도. 그리고 양인 피지배층은 농민과 상민이었다. 그리고 향소 부곡의 주민들로 이루어졌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차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향소 부곡 사람들이. 그래서 세금을 더 내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농민들과 요 상인들 그러니까 여기 과로 끊기는 요 지역과 이게 조금 더 차별받는 쪽, 덜 차별받는 쪽 이렇게 좀 나뉜다는 걸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농민이 양인의 대부분을 구성했고 이들은 백정이라고 불렸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백정이 이 가축 도축업자를 뜻했는데 이때는 달랐다. 그래서 백정의 뜻을 잠깐 좀 여기서 좀 한 번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직이나 직역이 없는 양인을 뜻하였다. 아시겠죠? 소위 말해서 특수한 역할이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뭐 상인이거나 뭐 수공업자거나 아니면 뭐 있어? 향리거나 이게 좀 상급 향리냐 하급 향리냐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으면 백정이 아닌 거고 역할이 없으면 백정이었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그 노동력도 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이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과거 응시도 못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무신집권기가 되면 더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 여겼던, 그러니까 더 낮은 지위에 있다고 여겼던 하급 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
그 집권자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인은 노비가 대부분이었다. 노비는 재산이었고 네, 역을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공노비는 네,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관청의 잡물을 보았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며 신공을 바치기도 했다. 산노비는 주인집에서 사는 솔거노비와 떨어져서 사는 내거노비로 구별됐다. 산노비와 공노비 구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공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게 사적인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뭐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노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요. 적절한 착한 주인, 그러니까 산노비여도 착한 주인 만나면 잘 살긴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았고 공노비가 조금 더 뭐 삶이 좋았다 뭐 이런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예, 그래서 고려 지배층이 여가 즐기는 모습. 네, 그리고 옆에 시중드는 예.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 옛날 그림에서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뭐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예, 이름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시중드는 사람이 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보세요. 원근법 있게 그린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이 시중드는 사람이 훨씬 더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멀리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시중 드는 거고 중요한 이분과 이분과 또 이분은 좀 크게 그리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냥 그런 또 특징이 있다. 교양을 위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네. 여기서 또 시중 드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신분의 유동성. 조선시대도 나름 그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이 늘어나고 세금을 납입해야 되는 농민의 숫자가 감소하고 노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좀 여러 그 구분을 했던 신분제도 자체가 좀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다소 개방적이었다. 자, 비교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 신라보다 개방적이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수조지를 받고 자 수조지가 뭔지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받고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층을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네, 그래서 정호 중에서 뭐 하급장교, 향리, 기인 등 이렇게 정호층에서 과거에 합격을 하면 고위 관리가 되거나 군궁을 세워서 무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처 지방 자재의 인질로 머물게 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점차 위상이 낮아져 중앙관청의 잡무를 종사하거나 출신 지방에 관련된 일을 자문하고 처리했다. 원래는 호족이 그 건국할 땐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걔네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으로 불려 올렸던 기인도 점차적으로 그 대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의 세력이 강해야 얘를 대우를 잘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인 피지배층도 중앙 관리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백정은 법제상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다. 하급관리의 후손은 다시 제술가에 응시하여서 고위 관리가 됐다. 또한 정호의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 선발을 해서 정호로 삼았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노비 중에 일부는 재물을 주어 양이 되기도 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면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처남을 면했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재물로 이렇게. 그리고 큰 공을 세워서 신분이 상승하거나 관직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밑줄 좀 쳐놓읍시다. 조선 세종 때 예, 이거를 백정으로 편입시켰다. 그런데 백정이 양수척과 함께 백정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하면서 백정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한 사회 운영. 자, 고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는데 대부분 이 촌에 속했고 촌은 지역민이 촌에 있고 촌을 몇 개 모아서 군현이라고 했고요. 군현은 호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향리 집단이 주도했다. 그래서 이 향리의 그 권한 자체가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100% 지방관을 다 파견하니까 그 과거 보고 올라온 사람들을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한 이 통제력이 이 중앙 정부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보는데 어디보다 고려 시대보다. 근데 고려 시대는 모든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보내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 지금 말한 이 호장층들이 향리와 함께 이렇게 그 통치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현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체적 군대도 있었고, 상급 향리가 장교가 되어서 지방군을 이끌었다. 참 다양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문화와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각 지역 간의 위상 차이가 있었는데 향수, 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은 차별받았다. 주현과 속현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군현이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으로 낮추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신집권기에 첫 번째로 농민봉기를 했던 망이 망소위회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이 일어났던 지역은 이 강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향소부곡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원래는 속현이었는데 이게 향소부곡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을 세우면 반면에 군현으로, 속현은 주현으로, 특수행정지역은 군현으로, 그리고 속현은 주현으로. 그러니까 속현은 관리 없는 거 관리 파견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관제를 시행했다, 여러분들. 자, 문벌 귀족 가문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경원 이씨, 경주김 씨, 파평윤 씨, 그 파평은 파주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 본관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 앞에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출신지.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요 몇 줄만 좀만 더 할게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같이 좀 합시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소속된 지역을 확인하고 이 이동을 조금 너무 지나친 이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고요. 본관이 일반 군현인지 향수부곡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 그래서 향도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향도는 군현을 아우르는 규모의 사원조성 매향. 매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향나무를 강이나 바다에 묻으며 내세의 복과 국가의 안녕을 비는 거다. 이게 불교 신앙이고 요 학설을 그러니까 요걸 연구하시는 분이 저 대학교 때 저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논문도 막 쓰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고려 후기가 되면 마을 제사나 상장례 등 공동 생활로 규모가 축소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약간 좀 변화가 있어요. 아시겠죠? 고려도 500년 정도, 약 500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탐구 활동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들어와 주시고 못 듣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계속 이 영상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쭤보세요. 25번 정윤창 학생인데 그 영상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 학생의 반톡에 그 뭐지 역사 관련하고 설문지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애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그걸 해야지 출석 시간 인정되는 건지 물어보는 애들이. 네, 그거 해야 된다고만 좀 해주세요. 네. 아, 네네. 그럼 쌤 저도 지금 좀 못했는데 지금 해도 좀 늦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네네.